동조쌤과 함께하는 첨단 경제. 이번 시간에는 경제 성장과 한국 경제, 그 중에서도 경제 성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경제 성장표인 국내 총 생산 GDP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국경 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합을 국내 총생산 GDP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 경제의 성적표라 했죠. 이 국내 총생산, 즉 성적표가 올라가면 성적이 올랐다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경제 성장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거, 커지는 거, 그걸 경제 성장이라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경제 성장은 경제 규모가 확대되거나 한 나라의 생산 능력이 커지는 것으로서 결국 국내 총생산, GDP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국내 총생산은 명목 국내 총생산, 명목 GDP가 있습니다. 자, 해당 연도 가격을 적용해 측정하는 국내 총생산이라는 거죠. 자, 해당 연도 물가 곱하기 Q 하면 GDP가 나오는데 그걸 명목 GDP라고 합니다. 그해 물가가 올랐을 때. 자, 명목 GDP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재화와 서비스 생산이 증가하지 않고 물가만 올라도 생산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100원이었는데 100개가 생산되었다. 한 나라에 100원짜리 상품 100개가 생산되었다. 그러면 만원이죠. GDP는 만원입니다. 근데 2022년도에 생산은 100개 그대로인데 자, 가격만 100원이 올랐어. 그럼 GDP가 어떻게 됩니까? 2만원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즉, 그해 물가로 계산하다 보면 재화와 서비스는 생산하지 않더라도 명목 GDP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실질 GDP입니다. 교과서 105쪽에 있는 거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표는 A국에서 생산하는 연필과 필통의 생산 및 가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국에서는 연필과 필통만 생산합니다. 다른 건 생산 안 해요. 그리고 기준 연도는 2016년도다. 자, 먼저 명목 GDP를 구해봅시다. 명목 GDP는 가격에 생산량을 곱한 것이죠. 그리고 생산된 것을 모두 더하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는 자, 5,000개 곱하기 200원 더하기 여기 얼마? 2,000원짜리 필통 몇 개? 100개는 하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1,000만, 10만, 100만, 120만 원이 명목 GDP가 됩니다. 그러면 2017년도의 명목 GDP 똑같습니다. 6,000개에 그해 가격 300 더하기 여기 필통 몇 개? 200개 얼마? 3,000원 하면 2017년도 GDP는 24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명목 GDP는 어떻게? 그해 가격을 곱하는 것이 명목 GDP다. 그러면 자, 실질 GDP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연도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연도 가격을 적용해 측정한 국내 총생산입니다. 자, 기준연도 물가의 총생산을 곱하면 실질 GDP가 나오는데요. 자, 조금 전에 봤던 문제를 통해서 105쪽 활동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질 GDP의 기준연도는 2016년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 GDP, 그 기준연도가 16년도니까 여기는 똑같이 자 5,000개 곱하기 200원 더하기 여기 100개 곱하기 2,000은 얼마? 똑같이 120만 원이 나오겠죠. 자, 이제부터 실질 GDP 잘 보세요. 연필 생산량 6,000개 기준연도 가격을 곱해준다 했죠. 자, 200을 곱해주고 더하기. 자, 생산량 200개에 기준연도 가격 2,000원을 곱해주는 겁니다. 6, 12, 2, 4. 그러면 16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명목 GDP는 그해 가격을 곱해주는 거고, 실질 GDP는 기준연도 가격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실질 GDP입니다. 자, 이렇게 경제성장을 뽑는 이유는 경제성장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경제성장률인데요. 자, 물가 변동분을 제거하고 실질 국내 총생산을 사용해 측정합니다. 자,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실질 GDP에서 작년 GDP를 뺀 값을 작년도 실질 GDP로 나누어 100을 곱해주는 게 실질 GDP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성장률은 올해 실질 GDP가 지난해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살펴보는 게 경제성장률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실질 GDP 조금 전에 구했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실질 GDP는 120만 원, 그리고 17년도는 160만 원의 GDP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17년도가 16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살펴봤을 때, 자, 경제성장률 공식이 올해 실질 GDP에서 지난해 실질 GDP를 지난해 GDP로 나눠준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값을 넣으면 올해 1,160만 원을 뺀 것을 얼마로? 120만 원으로 나눠주면 여기 40만 원에 120만 원 나누면 33.333333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것이 실질 GDP로 계산하는 경제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의 필요성은 고용 확대 및 가계 소득 증가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향상의 토대가 형성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생산 요소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되고요. 자, 인적 자본이 양성되어야 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좋은 이야기들만 찾아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경제 성장을 위해 경제 주체들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냐? 합리적인 경제활동, 소비와 저축, 혁신, 창의적 생산활동, 투명한 기업 운영, 기반 형성, 정책 시행 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내용들로 그냥 가볍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확인해 봅시다. 자, 한 나라의 경제 생산력이 커지고 재화와 서비스의 총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러죠. 경제 성장. 자, OX입니다. 경제 성장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 성장률은 명목 국내 총생산을 이용하지 않고 실질 GDP를 이용해 계산하죠. 경제가 성장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겠죠.
세 번째, 삶의 질은 경제 성장 정도에 항상 비례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경제가 성장하였다고 삶의 질까지 향상되지는 않는다. 자, 3번. 경제 성장을 위해 경제 주체인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내용 교과서에 다 정리하시고요. 마무리되면 동조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